관련 사업 내용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이번에 관련해서 예산이 총 한 480억 원 정도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 그 회사 가공을 하는 농식품 회사에 그 말하자면 대출을 좀 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물가, 특히 식료품 예. 먹거리 물가가 지금 고물가 수준이 예. 유지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예. 이번에 편성한 예산 정도 가지고 예. 물가 부분에 안정을 좀 도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식품이 이제 우리 농축산물, 그 신선농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외식 이렇게 좀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작년하고 평년 대비해서. 근데 지금 이제 서민 경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외식 부담, 외식비 부담하고 가공식품 가격이 상당히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농축산물에 대한 당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할인 지원하는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배달을 받으실 때 그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면 좀 그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회사들에게 그 좀 그 자금을 좀 들여서 좀 우리 소비자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달라 이런 방향으로 크게 세 파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당장의 대응을 좀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유통 문제에 혹시 허점이 없는지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제 이것은 조금 그 시간을 주셔야 하는 뭐 이런 과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농식품 수급 유통구조 개혁 TF 구성하셨다고 봤습니다. 제목이 농업인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이 하지였고요. 이제 다음 절기가 소서여서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고요. 그리고 이런 더운 무렵에 과거 우리 농촌에서는 무엇을 수확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김치도 과거에는 열무김치를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고랭지에서 배추를 생산해서 배추김치를 드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혹서기가 되면 배춧감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서 채소류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맘때는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찾아봤더니 보통 이제 마늘하고 양파 수확을 했고 결국 하지하면 유명한 게 감자로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늘 양파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 감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더운 날 사실은 바깥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혹시 장관께서도 대학 시절에 농화를 가보신 기억이 있고 저도 이제 80년대 후반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가자마자 첫날 드는 느낌은 괜히 왔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이런 느낌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생산지에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생산자 분들이 혹여나 이 고물가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 그게 이제 유통구조 개선 방향으로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 TF도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식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네,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뭐 2022년 8월, 12월, 2023년 1월, 그다음에 2024년 5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그 유통구조 개선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통 단계를 줄입니다. 뭐 유통 수수료를 낮추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단기적인 방안들이 주로 좀 이야기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도전에도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현이 끝까지 안 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 기억으로 작년에 이제 5월 1일 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좀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근본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뭐 하나를 좀 실천을 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대부분 채소류나 과일류 같은 게 유통 자체가 산지의 작은 농가들이 그 다수의 농가들이 생산한 걸 그 집화장에 모아서 이게 경매시장으로 가서 경매시장에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효율화해보자라는 게 저희 그 방안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산지에서 이게 집산을 할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 집합의 어떤 그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그 농협의 그 AP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를 좀 그 효율화하고 그 권역별로 집단화하자라는 것을 하나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그 가락동 형태의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해서 좀 유통비용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을 좀 작년에 좀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좀 내실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만든 TF에서는 작년에 했던 방안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생산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단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든 과제를 터서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에 이제 경로당을 예. 가면 어르신들이 주 5일 밥상 이라고 해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그 반찬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김치가 중국산이더라고요. 이 물가가 오르면 당장 국산 김치를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만 불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관여해서 점심을 드린다고 해놓고는 점심에 중국산 김치를 드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에 제 학교 다니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급식이 나왔으면 온 부모가 신경 썼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김치는 반드시 국산으로 한다라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럽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밥도 전날 해놓은 법을 갖다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현장에서 저희가 부끄러웠는데 아시다시피 식료품이나 과일 채소 가격이 오르면 이제 서민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맞습니다. 실질 임금이 저하되는 또 효과를 내니까 이 국가가 정말 과제 중에 맨 앞에 둬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면 늘 하는 얘기가 검찰 개혁, 법원 개혁, 언론 개혁, 의료 개혁 하는데 저는 이 농수산물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혁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시는 거잖아요. 네. 산지에 가서 생산되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생산하는데 이분들이 받은 금액 근데 일선에서 소매로 구입한 이 금액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가 최근에 배달음식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불공정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정부에서 시도만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TF를 만드셨으면 저는 정확한 로드맵을 만드시고 특히 기한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그래야지 또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맞습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먹거리 관련해서는 이제는 건강과 연결을 해서 또 바라봐야 되고요. 또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됐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가능하시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제가 또 물가대책 TF에 간사하기도 하니까 꼭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길.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챙겨서 의원님들하고 의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재부 차관님께 이번에